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북 맨 위에 학습 목표 적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혼란스러웠던 역사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크게 한번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3+3으로 그려도 되고 나는 좀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한반도를 그려보세요. 선생님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쵸? 자,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노력한 3명이 있었다라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그 인물들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이셨던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광복이 되기 1년 전부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던 여운형 선생님은 건국준비위원회, 통칭 건준위를 건설하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된 국가로 건설되는데 커다란 힘을 쏟으시고 그러한 여러가지 체계들을 설립하십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정비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세요. 중요한 건 좌우 이념을 넘어서서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여운형 선생님의 노력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암살을 당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해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과 소련 군대에 의해 우리 한반도는 절반으로 나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38도 선을 기준으로요. 위쪽은 소련, 즉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아래에는 미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체제로 보면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사상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단체일 거예요. 바로 UN입니다. UN은 국제연합이에요. 자, 로고를 간략하게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동그라미 양옆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솟아난 듯한 모습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제연합이 남북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등장하였고 이들의 결정은 남한과 북한이 총선거를 실시하자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이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세우자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소련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그것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거를 할 때 이제 인구를 따져보면요.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 인구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인구 적은 북한이 당연히 불리하지 않겠는가 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 국제연합의 선택, 결정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보낸 선거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선거위원단이 38선을 넘는 것을 반대하고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거 안 하겠다 이거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어차피 선거하면 너네 미국 입맛에 맞는 나라 세울 거 아니야.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명의 인물로 그 주된 두 가지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려볼 인물은요, 이승만입니다. 선생님 항상 말하죠. 얼굴 그리기 싫으면 이름만 또박또박 잘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승만의 의견은 일단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고 나서 소련을 그 다음에 몰아내던지, 그거는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겠느냐 말이죠. 완전히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소련을 물러나도록 하자. 그러면 그때 통일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승만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소련 언제 설득하고 앉아있어? 응? 일단 우리 먼저 선거합시다. 그 다음에 소련을 몰아냅시다. 이런 것이었어요. 반면에 두 번째 그려볼 인물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3명의 인물을 그렸는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바로 김구입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인 안경과 이목구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김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어림도 없지.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 해 라는 의견이었어요. 자, 김구 선생님의 어떤 연설을 읽어줄게요.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위해서 국가 민족의 100년 계획을 그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 민족의 통일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던 어떻게 하던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김구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견이 더 내 의견과 가까울까? 그래서 국제연합은 고민 끝에 남북한 총선거를 포기하고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로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일사천리로 이제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 재헌국회를 열어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헌법이요. 그 다음 초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이 초대 대통령 선거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모든 국민이 한 표씩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거는 국회의원이 뽑는 간접 선거였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김구는 이 선거에 불참하게 되고요.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날짜가 굉장히 기념적이고 역사적인 날이네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정확히 3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1948년 9월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움으로써 이제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분단된 한반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